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 세계 투자 시장에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증시 모두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자 시장에 대한 충격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중국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파산 위기입니다. 여기에 9월 미국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원인으로 5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 전반의 상황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빠지는 것은 더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여러 온체인 데이터는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매물이 단타 매물이라는 온체인 데이터도 공개가 됐는데 몇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9월 매도 폭탄 우려가 제기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플에서 잘린 뒤 스텔라 루멘을 창시한 제드 맥케일럽이 XRP 현금화를 9월 들어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로부터 받아야 할 XRP를 모두 받았고 현재 7억 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 팔아버리면 리플 시세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인베이스가 SEC에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EC가 소송을 경고했던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출시를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건데 SEC와의 소송을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라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 악재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에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7,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은 42,000달러까지 후퇴했다가 43,000달러 중반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락세가 진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비트코인 폭락은 코인 시장 내부 이슈가 아닌 투자 시장 전반의 악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 역시 장중 3% 수준의 폭락세를 기록했지만 막판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2% 안팎으로 좁혔습니다. 다우지수는 일간 낙폭으로는 7월 19일 이후 최대치인 900포인트 폭락하면서 33,970.47로 마감했고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S&P 500 역시 75포인트 하락한 4,357.7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 하락할 정도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에버그란데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앞뒀다는 소식에 홍콩 항생지수가 4% 넘게 폭락을 했고 뉴욕 증시에도 이런 매도세 충격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겁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위기 시점은 9월 23일입니다. 이날 채권이자 8,530만 달러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중국판 리먼 사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9월 23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폭락 못지않은 추가 충격이 투자 시장에 미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헝다그룹 사태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슈일 수는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중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이벤트들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산업 유동성 공급 축소 이슈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 억제를 위해서 내린 조치인 만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재정 정책을 통한 지원 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중국 최도 지도부 교체 역시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장 개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중국 이슈가 세계 투자 시장에 대형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9월 22일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단행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건 역시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그러니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 속에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은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처럼 간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역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역시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 반영됐다라는 평입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재정 절벽 우려 역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도 없이 재정 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위기감은 일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투자 시장 악재가 중국과 미국에서 잇따라서 튀어나온 상황에서 코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악재에 악재를 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시장 폭락 사태에서 한 가지 특이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세계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블록웍스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암호화폐 시장이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서 모건크리 캐피털 창업자인 마크 유스코는 금융시장이 하나의 위험 요소에 집중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났다. 헝다그룹 사태가 디지털 에셋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군으로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거시적 통합 자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리스크 버킷으로 취급하는 만큼 거시적인 사건과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온체인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크립토 퀀트는 단기적 가격 조치가 약세처럼 보이지만 장기 보유자, 대형 채굴 업체, 그리고 장기 투자 중인 기관들이 매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 대형 채굴업자, 장기 홀딩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1,300달러 아래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주 금요일 분기별 비트코인 옵션 만기와 함께 비트코인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만 델타 익스체인지 판다즈 발라니 CEO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 기본 추세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 고래들이 놀라운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 1000개 이상인 고래들이 5월 들어서 매도에 나섰지만 2개월 뒤에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7월 17일 이후 고래들은 18만 4,699 BTC를 매입했다. 대략 88억 달러 규모다. 특히 비트코인 보유량 10개 이하의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티은행이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또 교환 수단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통화가 전체 결제 생태계를 재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가치 저장의 저장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와 교환 수단으로 모두 고려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암호화폐 결제 이용이 더욱더 간단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블랙스완 저자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가 부쩍 자주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면서 나름의 시장 전망 능력을 가진 인물로도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투기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해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는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9월 들어서 리플 홀더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제드 맥케일럽이 남은 XRP 7억 개를 모두 매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자신이 리플사로부터 받은 XRP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었는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26억 XRP를 매도했고 8월 한 달 동안에만 1억 9,800개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리플사로부터 받아야 할 XRP를 모두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머지 7억 개가 시장에 쏟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9월 들어서 현금화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대량 매도 폭탄으로만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EC의 소송 예고에 코인베이스 CEO가 대놓고 발끈하면서 리플사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지만, 코인베이스는 백기투항을 결정하면서 현실적인 영역에 좀 더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랜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출시를 예고한 복리 연이자 수익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명확해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EC와 소송에 들어갈 경우에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타격 또 기회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해 왔던 사람들조차도 막상 헝다그룹 위기가 시장을 흔드는 모습을 직면하니까 뼈 때리기 아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투자시장이고, 또 예고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벌어지고 나면 그 충격파 외면하기 어려운 곳이 또 투자시장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가 나만의 우려가 아닌 세계 모든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9월의 불안이 어서 물러나고 10월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